어머님, 지금 손님 많이 밀려서 바쁜데 빨리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연세에 그 정도 일회식은 죽 먹기잖아요. 엄마, 진짜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가 이제 나이 드셔서 그런지 일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같이 살면서 먹여드리고 재워드리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자꾸 일 안 하시고 미루셔서 너무 짜증나.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8세 김서연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린시티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오늘은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누고 싶어요. 때론 망설여지고 때론 가슴이 먹먹해지지만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펜을 듭니다. 3년 전 40여 년을 함께 한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 아침만 해도 평소처럼 여보, 오늘도 파이팅이에요. 웃던 남편의 모습이. 그런데 그날 오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떠나보내야 했죠. 40년 가까이 초등학교 교사로 지내다 은퇴한 후라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더 힘들더라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거예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보고 있으면 마치 남편의 깊은 눈동자를 보는 것만 같아서 그렇게 남편과 찍은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죠. 특히 이른 아침 햇살이 비치는 시간이면 마치 남편이 여보, 오늘도 힘내요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 위로가 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는데 아들 내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도 혼자 계시고 하니까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가 국밥집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집 전세금 빼서 국밥집 차리고 어머니 집 팔고 아버지 보험금에서 좀 보태서 더 큰 집을 구해서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가게 일도 바쁘고 세은이도 이제 두 돌이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어머님이 함께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아무리 좋아도 매일 24시간을 함께 한다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40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 학부모 상담을 통해 본 게 있어서 시댁살이 하는 며느리들의 고충도 잘 알고 있었고 함께 살면서 생길 수 있는 갈등들도 걱정됐어요. 창가에 앉아 고민하던 날들이 꽤 됐어요. 아침 햇살이 비칠 때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물었죠. 여보,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결정을 미루던 어느 날 세은이가 저를 보며 방긋 웃었어요. 뒤뚱뒤뚱 걸어와 제 무릎을 붙잡고 서더니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할머니, 하고 부르는데 그 순간 제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손주의 순수한 미소 앞에서는 그 어떤 걱정도 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세은이가 어머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어린이집 보내기도 그렇고 어머님이 봐주시면 저희도 마음 놓고 가게 일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 좋아. 그 해맑은 목소리에 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게다가 요즘 뉴스에서 보면 노인들이 혼자 살다가 고독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밤마다 텅 빈 집에서 들려오는 시계 소리에 잠을 설치던 저도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불안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일 큰 고민은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 문제였죠. 남편은 항상 여보, 내가 먼저 가더라도 당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동안 모아둔 퇴직금과 함께 저희 노후를 위해 준비해둔 돈인데 이걸 집을 사는 데 쓰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결심을 했어요. 가족이 함께 살면서 서로 도우며 산다면 이게 바로 남편이 바랐던 제 노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40평대 아파트로 아들 가족과 합가를 하게 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는 마치 남편이 우리 가족을 지켜보는 것 같아 마음이 든든했죠. 남편 사망보험금과 퇴직금으로 새 집을 마련했고 제 명의로 등기를 했죠. 당시만 해도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한 나날이었어요.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따뜻한 국을 끓이고
국밥집에 출근하는 아들 내외를 배웅하고 세은이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웠던지 마치 교직 생활을 하던 때처럼 활기가 넘쳤어요. 어머니, 세은이가 어머니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보여요. 어제는 어린이집 가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할머니랑 있을 거래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제가 친정엄마한테 자랑했더니 얼마나 부러워하시던지.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가게 일에 전념할 수 있어서 매출도 늘었어요. 한문희, 공주님 놀이에요. 한문희가 왕비님, 나는 공주. 그렇게 세은이와 놀아주고 점심도 챙겨주고 때로는 동화책도 읽어주면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보람도 느꼈죠. 가끔은 세은이가 낮잠 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곤 했어요. 그토록 그리워하던 손주와 함께하는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가끔 아들 내외가 일찍 문을 닫고 와서 다 같이 외식도 하고 마린시티 앞 바닷가도 산책했어요.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세은이가 양손에 아빠 손과 제 손을 잡고 깡총깡총 뛰어가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때마다 여보,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하곤 했죠. 어머님, 저희 가게가 자리 잡으면 어머님 모시고 꼭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저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은이가 5살이 되어갈 무렵부터 조금씩 전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일들이었어요. 며느리의 말투가 조금씩 거려졌고 아들의 눈빛도 달라지기 시작했죠. 어머님, 세은이 간식은 제가 정해둔 것만 주세요. 요즘 애가 어머니가 주시는 거 먹고 살이 너무 많이 쪄. 어머니, 세은이 유치원 보내야 하니까 이제 집에서 돌볼 필요 없으시니까 집안일 좀 잘해주세요. 그 말들이 가슴에 작은 상처로 남기 시작할 때였어요. 하지만 전에서 외면했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다들 예민해진 거겠지 하며 저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세은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나서도 제게 주어진 일은 점점 늘어갔어요. 아침 식사 준비는 기본이고 빨래, 청소, 장보기. 마치 제가 이 집의 가정부가 된 것만 같았어요.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려와도 말하지 못했죠. 내 자식을 위해서 라는 생각으로 버텼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점심시간에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바쁜 시간에 걸려온 전화라 가슴이 철렁했는데 어머님, 우리 가게 점심시간에 설거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요새 일손이 부족해서 어차피 집에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세은이도 유치원이고. 그 말에 잠시 숨이 막혔어요. 집에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가 가슴을 찔렀거든요. 마치 제가 쓸모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죠. 하지만 전에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알았다. 지금 갈게. 처음엔 돕고 싶은 마음에 한두 번 나갔는데 어느새 그게 제 담당이 되어버렸어요. 오전에 가게 가서 설거지하고 틈틈이 야채 다듬고 주문이 밀리면 서빙까지 하곤 했죠. 무릎이 아파서 절뚝거려도 손님들 보기 민망할까봐 애써 걸음을 멀쩡하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시 주방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어머님, 지금 손님 많이 밀려서 바쁜데 빨리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연세에는 그 정도 일은 식은 죽 먹기잖아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연세라는 말에 담긴 비아냥거림이 마치 제가 핑계를 대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날 저녁 화장실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주름진 눈가를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죠. 내가 이제 정말 늙어버린 걸까?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는 요구사항에 몸과 마음이 지쳐갔어요. 특히 며느리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가서요. 어머님, 이런 식으로 청소하시면 어떡해요? 여기 먼지 좀 보세요. 제가 퇴근하고 또 해야 하나요? 하루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보고 싶다고 했더니 어머니, 그 정도 허리 통증은 그냥 파스 붙이면 되지 않아요? 이번 주 내내 가게가 바빠서 어머니 손이 필요해요. 정말 참기 힘들었던 건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며느리가 친정엄마한테 전화로 험담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된 거였어요. 엄마,
진짜 힘들어. 시어머니가 이제 나이 드셔서 그런지 일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같이 살면서 먹여드리고 재워드리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자꾸 일 안 하시고 미루셔서 너무 짜증나. 그날 밤 혼자 베란다에 나가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마련해준 집에서 살면서 제 돈으로 산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요. 재은이마저도 부모의 영향을 받았는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할머니 하고 달려와 안기던 아이가 이제는 무심하게 지나쳐 가더라고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는 이제 늙어서 잘 못한대요. 나도 할머니랑 안 놀래요.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밤새 이불 속에서 흐느끼며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더 잘해야 하나?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결정적인 사건은 그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며느리가 전화해서 세은이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아침부터 현기증이 조금 있었지만 애써 무시하고 유치원으로 향했죠. 세은이를 하원시키고 유치원 앞에 놀이터에 쓸 때였어요.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간신히 놀이터 벤치를 붙잡으며 중얼거렸죠. 세은아, 미안해, 할머니가. 그리고는 정신을 잃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었대요.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놀이터에 모여있던 다른 학부모들이 불러주신 상황이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보니 낯선 얼굴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구급대원이 혈압을 재고 있었고 한 젊은 엄마는 세은이 손을 잡고 달래주고 계셨죠. 그때 헐레벌떡 뛰어온 아들과 며느리, 그들의 표정에서 걱정보다는 짜증과 원망이 먼저 보였어요. 어머님, 애를 혼자 놔두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세은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이러실 거면 애초에 힘들다고 데리러 오지를 마시지. 어머니 이러실 거면 차라리 세은이 하원은 미진이 시키고 어머니는 식당 설거지나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 말들이 구급차 사이렌보다 더 크게 제 귓가를 울렸어요. 주변 학부모들의 안타까운 시선과 수근거림이 느껴졌죠. 한 중년 여성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괜찮으세요? 어머님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깜짝 놀랐어. 이러시다 큰 병 나실 수도 있으니 꼭 검진 받아보세요. 그 따뜻한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남이 보여주는 이 작은 친절이 왜 내 가족에게서는 받을 수 없는 건지. 그날 밤 처음으로 제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벽에 걸린 남편과의 마지막 여행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죠. 그 사진 속에서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당신이 남겨주신 돈으로 집도 사주고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서러울까요? 당신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바다가 유난히 검게 느껴졌어요. 파도 소리가 마치 제 흐느낌을 삼키는 것 같았죠. 그때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이제 어머님 혼자 계시기는 무리인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쓰면서 봐드려야 해. 친구들은 다들 어머님이 가정부처럼 도와주신다고 부러워하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 하시잖아. 그러게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애를 볼 거면 차라리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내 새끼가, 내 아들이 날 이렇게까지. 방 안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처연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에 흐르는 눈물이 반짝였죠. 순간 교직 생활 마지막 날 제자들이 제게 해줬던 말이 떠올랐어요. 선생님은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당당하게 이겨내셨죠. 그래요. 나는 40년 동안 아이들 앞에서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늘 당당하고 의연했죠. 그런데 지금의 나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거든요. 40년간 교단에 섰던 그 당당함으로 제 목소리를 냈어요. 차라리 뭐라고? 민호야, 감히 그게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말이니? 날 이 집에서 쫓아내려고?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제 목소리에 담긴 단단함이 40년 교직 생활의 무게가 실려 있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보더니 어머니, 그게 아니고 제가 하려던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 집에서 얹혀 사는 줄 아느냐? 이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알고 있니? 내 아버지가 남겨주신 보험금과 내 퇴직금으로 산 이 집, 내 이름으로 된 이 집에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줄 아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얼마나 잘 모시고 있는데요. 그때였어요.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솟구쳐 올랐어요. 마치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화산이 폭발하듯 튀어나왔어요. 잘 모시고 미진아, 너희가 나를 종처럼 부려먹으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다 들었어. 내가 친정엄마한테 전화한 거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 무릎이 시려와도 말 못했어. 가게에서 설거지하다가 그릇 깨트릴까봐 손이 떨려도 꾹 참았어. 채은이 데리러 갈 때 어지러워도 애써 버텼고. 그런데 너희는 내가 쓰러졌을 때조차 왜 애를 놔두고 쓰러졌냐고? 그게 사람이 할 소리니?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40년간 교사를 하면서 단련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죠. 어머니, 그냥 이제 나가주세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질 것 같아요.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어요. 내 아들이, 내가 젖먹여 키운 아들이 나보고 나가라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어요. 나가라고?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가야겠구나. 네, 어머님. 지금 저희 보고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가. 더는 못 참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전혀 모르는구나? 세은이 보는 건 행복했어. 가게 일 돕는 것도 힘들었지만 괜찮았어. 니들이 날 가족으로 대해줬더라면, 못해도 나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해줬더라면.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할머니, 할머니.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세은이의 작은 손이 제 치마를 잡는 것이 느껴질 때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미 결심했어요. 세은아, 할머니가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도 내 삶을 살아야 할 것 같구나. 너는 내 손녀니까 잘 자랄 거야. 그치만 할머니도 이제는 할머니의 존엄성을 지켜야 해. 세은이의 눈물로 제 치마가 젖어들었어요. 그 축축한 감촉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전 흔들리지 않으려 했었죠. 40년 교직 생활로 단련된 목소리로 흔들림 없이 말했어요. 내일 아침까지 짐을 싸서 나가주면 좋겠구나. 안 나가면 법적 조치를 말도 안 돼요. 미치셨어요? 어머님, 정말 그러실 거예요? 동네 망신은 누가 당하실 것 같으세요? 그들의 말이 날카로운 화살처럼 날아왔지만 더는 제 마음에 상처를 내지 못했어요. 마치 단단한 갑옷을 입은 것처럼 느껴졌죠.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바다에 은은한 달빛이 비치는 걸 보며 남편과의 추억을 하나하나 떠올렸죠. 결혼식 날 당신을 평생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너무 심했나요? 그때 밖에서 들리는 소리. 아들 부부가 밤늦게까지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삼촌 어머니가 갑자기 이러시는데 어떡하죠? 저희 보고 나가래요. 어머니가 이상해지신 것 같아요. 엄마, 시어머님이 집이 자기 명의라고 저희 보고 나가래요. 미쳤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떻게 하란 건지 모르겠어 짜증나요. 아들 내외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내가 미친 게 아니야.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야.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는 제 말을 농담으로 들은 모양이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짐은 다 쌌니? 어머니, 그만하시죠. 어디 자식을 내쫓는 부모가 있습니까? 어머님, 어제는 많이 피곤하셔서 그러셨죠? 저희가 이해해요. 세은이 유치원 보내고 오늘도 가게 좀 와주세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 끊어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40년간 교단에 서서 문제 학생을 상담하던 그 단호함이 되살아났달까요. 나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 오늘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수업 시간에 중요한 가치를 가르치던 그때처럼 또렷하게 말했죠. 어머니, 이러시면 앞으로 세은이 얼굴도 못 보실 줄 아세요? 진짜 그러실 거예요? 그때였어요. 세은이가 아침부터 울면서 제 앞으로 와 안겼어요. 잠옷 차림 그대로 작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꼭 붙잡더라고요. 할머니, 우리 나가면 안 돼요. 나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할머니가 해주는 도시락이 좋아요. 잠들기 전에 읽어주는 동화책도 좋아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세은이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져 왔죠. 하지만 이미 결심을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제 집에서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들이 있어서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고 있어서요. 제 명의로 된 집인데. 어머니, 당장 끊으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 제발요. 이러시면 안 돼요. 세은이도 있고 가게 일도 있고. 그 순간 제가 했던 모든 희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 싸던 날들, 허리 아파도 참으며 설거지하던 시간들, 무릎 시려워도 웃으며 세은이와 놀아주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써요. 더는 착한 시어머니, 희생적인 할머니가 아닌 한 사람의 김서연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30분쯤 뒤 경찰이 도착했어요. 파란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현관문을 들어설 때 아들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치 지금까지의 모든 게 꿈이었길 바라는 듯한 표정이었죠. 어머님 소유의 집이시네요. 어머님께서 나가시라고 하시는데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자식을, 손주를 어머니가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말씀하시는 건 이해합니다만 법적으로는 어머님 재산권이 우선입니다. 오늘 중으로 짐을 싸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 그러시면 법적 절차가 들어갈 수 있어요. 창밖은 이미 환한 아침이었어요. 마린시티의 아침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 따스한 햇살 아래서 제 아들과 며느리는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세은이는 계속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힘들었죠. 제 심장이 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어. 어머니,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민호야, 이게 너희한테도 좋은 거야. 너희도 이제 너희만의 삶을 살아야지. 나는 나대로의 삶이 필요해. 어머님, 저희가 많이 부족했죠. 이제 와서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미진아, 이제 와서 하는 그 말, 내가 진심이라고 생각할 것 같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 안 나니? 들이짐을 싸는 동안 저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었죠. 마치 제 인생처럼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잔잔하게 흘러가는. 할머니, 나 할머니랑 있을래요. 엄마, 아빠랑 안 갈래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았어요. 세은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서 말했죠. 세은아, 우리 세은이가 이렇게 할머니를 생각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엄마, 아빠랑 있어야 해. 할머니는 가끔 보러 갈게. 그때까지 우리 세은이 착하게 잘 지내줄 수 있지? 싫어요. 할머니가 해주는 도시락이 좋은데 이제 유치원에서 다른 친구들처럼 자랑 못하겠다.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고 믿었기에 마음 단단히 먹고 내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텅 빈 집안에 급하게 챙기느라 남기고 간 세은이의 장난감들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세은아, 일어났니? 부르다가 현실을 깨닫곤 했어요. 세은이가 좋아하던 토끼 인형을 보면서 혼자 눈물을 훔치기도 했고요. 아들 부부는 수시로 찾아와 현관벨을 눌렀어요. 처음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어머님, 세은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서 밥도 못 먹어요. 어제는
유치원에서도 계속 울었대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럴 때마다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문고리에 손이 닿을 듯 말 듯. 혹시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세은이가 보고 싶은 마음에 문을 열까 하다가도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 다시 손을 떼곤 했죠. 휴대폰은 하루에도 수십 통의 부재 중 전화와 문자로 터질 것 같았어요. 특히 며느리의 문자는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죠. 어머님 댁에서 나온 뒤로 저희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세은이 유치원 등하원도 집안일도 어머님이 안 계시니 정말 힘드네요. 어머니, 저 민호예요. 어머니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세은이도 매일 할머니 찾아요. 어제는 잠들면서도 할머니가 읽어주는 동화책이 좋았는데 하면서 울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문자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세은이 장난감이 그대로 남아있는 방을 보면서 세은이가 좋아하던 과자를 마트에서 발견했을 때 그때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매일 밤 중얼거렸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민호를, 세은이를 이렇게 떼어놓고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 하지만 문득 그 아이들이 저를 가정부처럼 대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면 등줄기가 서늘해지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화센터 앞에서 세은이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처음으로 시작한 서예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할머니! 할머니! 놀이터에서 놀다가 저를 발견한 세은이가 달려오는데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달려오는 세은이의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죠. 조그만 발걸음으로 뛰어오는 손녀를 보며 본능적으로 팔을 벌렸는데 그 뒤에서 며느리가 황급히 세은이를 붙잡았어요. 세은아, 가자. 할머니 바쁘실 텐데. 방해하면 안 돼. 싫어. 나 할머니랑 있을 거야. 할머니, 우리 집에 다시 와줘요. 제발요. 나 이제 착한 어린이 될게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미역국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세은이의 눈물 가득한 눈동자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죠. 손녀를 안아주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며 돌아섰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세은이의 울음소리가 제 발걸음을 천근만근으로 만들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가지 마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화장대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였을까?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어 보였어요.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진 것 같았고 얼굴은 더 야위어 보였죠. 문득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세은이의 돌잔치 사진, 첫걸음마 사진, 처음 말을 배우던 때의 동영상. 사진 속에서 세은이는 항상 웃고 있었어요. 특히 제가 안고 있을 때의 사진들은 더욱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 해맑은 웃음이 이제는 제 잘못으로 사라져버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그날 밤 아들의 문자를 열어보았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세은이가 매일 밤 할머니를 찾아 울어요. 유치원에서도 다른 친구들 할머니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보인대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제는 정말 달라질게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답장을 쓰려다 말다가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지만 그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밤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하다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문화센터 서예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늦은 오후라 하늘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고 마린시티의 고층 빌딩들이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아파트 현관 앞에는 아들 부부가 서 있었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수염이 자란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며느리도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죠. 어머님, 피하고 싶었어요. 그냥 지나쳐 가고 싶었지만 문득 서예 선생님께서 오늘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서연 씨, 북글 씨는 한 번 그은 획을 후회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획을 그을 기회는 언제나 있지요. 그래요. 더는 도망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와서 얘기하자. 거실에 앉아 서로 마주 보는 순간 눈물부터 터져 나오는 며느리를 보며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창밖으로는 석양이 마지막 빛을 비추고 있었고 방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님을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제가 잘못해서요. 제가 내쫓은 뒤로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며느리의 눈물 속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님 마음도 모르고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동안 어머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세은이 돌보는 것도 집안일도 어머님이 안 계시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전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 그동안의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깨달았다고? 뭘 깨달았는데?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정말 알겠니?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 엄마가 퇴직금이랑 아버지 보험금으로 집을 사준 것도 너희를 믿었기 때문이야. 우리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는데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너희는 나를 이 집의 가정부로만 봤어.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위로는커녕 그저 참으라고만 했지. 내가 쓰러졌을 때도 세은이를 어떻게 할 거냐는 말부터 나왔잖니.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달라질게요. 제가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며느리였는지. 미진아, 난 내가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나 험담하는 거 다 들었다.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알 수 있겠니? 그제서야 며느리가 충격을 받은 듯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동안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죠.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약속해줄 수 있어. 다시는 날 너희 일꾼으로 부리지 않을 거라고. 내가 아프다고 하면 진심으로 걱정해줄 거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한 인간으로 존중해줄 거라고. 어머니, 약속드릴게요. 이제는 절대로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지 않을게요.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서 너무 부족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집에서 다시 함께 산다면 매달 월세를 받을 거야. 그 돈은 내가 모아뒀다가 세은이 대학 등록금으로 쓰던 너희가 가게 확장하는데 쓰던 그건 내가 그때 가서 결정할 거야. 순간 아들 부부의 눈이 동시에 커졌어요. 아마 이런 제안은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엄마라고 시어머니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야. 이제는 나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받고 싶어. 그게 이상한 요구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녁 노을이 거실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아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세은이는 어딨니? 차에서 자고 있어요. 데려올까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한 달 만에 볼 세은이 얼마나 컸을까? 더 말랐을까? 잘 지냈을까? 아들이 차에서 세은이를 데려오는 동안 제 마음은 이미 현관문 앞에 가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세은이가 좋아하던 토끼 인형이 생각나서 얼른 방으로 가져왔죠. 한 달 동안 매일 닦아두었던 거예요. 현관문이 열리고 잠든 세은이를 안고 들어오는 아들을 보며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한 달 사이에 더 커 보이는 세은이의 얼굴에는 잠든 채로도 약간의 근심이 서려 있는 것 같았어요. 세은아, 일어나 보렴. 아들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세은이가 눈을 비비며 깼어요. 그러다 저를 발견하는 순간 할머니! 눈을 몇 번이나 깜빡거리더니 순간 달려와 제게 안겼어요. 그 작은 팔로 제 목을 얼마나 세게 끌어안던지. 할머니! 진짜 할머니 맞아요? 꿈 아니죠? 나 또 꿈꾸는 거 아니죠? 그동안 세은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많이 그리워했는지 그 말 한마디에 다 담겨 있었어요. 제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죠. 그래, 할머니야. 우리 세은이 많이 컸네. 더 예뻐졌구나.
토실이. 할머니가 토실이 잘 지키고 계셨구나. 나는 밤마다 할머니랑 토실이랑 같이 자는 꿈만 꿨는데. 그 순간 그동안 쌓아두었던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녹아내렸어요. 세은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죠. 할머니, 이제 안 가시는 거죠? 약속해주세요. 이제 할머니 안 가. 하지만 세은아, 할머니도 이제 세은이처럼 존중받아야 하는 한 사람이야. 알겠니? 네, 저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요. 이제부터 더 착한 소녀 될게요. 그렇게 저희 집에는 새로운 규칙들이 생겼어요. 아들 부부는 매달 약속한 날짜에 월세를 입금했고 가게 일은 제가 돕고 싶을 때 그것도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만 돕기로 했죠. 대신 세은이를 돌보는 건 여전히 기쁜 마음으로 하기로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가 가장 많이 변했죠. 어머님, 오늘은 제가 김치 담그는 거 배워도 될까요? 세은이가 자꾸 할머니가 담그신 김치가 최고라고 맨날 그래서 저도 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이리 와서 봐봐. 이렇게 배추 한 장 한 장에 정성을 담는 거야.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다 보니 며느리와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예전처럼 명령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에게 배우고 나누는 사이가 된 거죠. 아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제가 아프다고 하면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는데 어머니, 오늘 허리 안 아프세요? 어제 허리가 좀 아프셔 하는 것 같아서 어제 병원 예약해뒀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괜찮아. 그냥 좀 쉬면. 안 돼요. 이제 어머니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가게는 미진이가 잠깐 볼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제는 제가 아프다고 하면 먼저 걱정해주고 병원에도 아들이 직접 데리고 가줘요.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세은이도 전보다 더 자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요. 어느 날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들고 와서는 할머니, 우리 반에서 우리 가족 그리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제 그림이 제일 예쁘대요. 여기 보세요. 할머니가 제일 커요. 왜냐면요, 할머니의 사랑이 제일 크니까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문득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죠.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그런 진짜 가족이요. 요즘은 가끔 문화센터 서예 전시회에 제 작품도 나가는데 아들 내외가 꼭 찾아와서 자랑스러워해요. 세은이는 할머니 작품 앞에서 사진도 찍고 우리 할머니가 최고야. 나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멋진 할머니가 될 거야. 집안에는 이제 웃음소리가 가득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이면 서로의 하루를 나누죠. 특히 며느리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하는 수다가 제일 즐거워요. 어머님, 오늘 가게에 어머님 서예 선생님이 오셨어요. 어머님 작품 이야기를 하시면서 김 선생님은 우리 문화센터의 자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과찬이시지. 어머니, 다음 전시회 때는 저희가 친구들 다 불러서 자랑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멋진 예술가라는 걸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달 받는 월세는 따로 적금을 들어 모으고 있어요. 세은이의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될 거예요. 가끔 통장 잔고를 보면서 뿌듯해져요. 이제는 내가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요.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세은이 친구 어머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세은이 할머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어쩜 이렇게 멋지게 사세요. 저희 시어머님께도 말씀드렸더니 많이 배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한 선택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고 있다는 걸요. 시청자 여러분, 나이 들어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야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더라고요. 서로를 인격체로 존중하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 기도를 드려요.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는 때로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니까요. 저처럼 60대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세은이가 얼마 전에 저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전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응, 할머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창밖으로 보이는 마린시티의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아름답네요. 남편이 우리 가족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욱 행복해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 조금씩 더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